네, 오늘은요, 설중매를 그려보도록 하죠. 설중군자로 일컬어지는 매화는 벗 이상의 어떠한 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건 인품화됐고 인격화됐기 때문일 건데, 희고 맑은 꽃, 은은한 향기와 기구한 나무는 어떠한 선비들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성리학의 이념과 군자의 이미지에 가깝죠. 눈 속에 견디는 내한성과 다른 꽃보다 일찍 피는 조개성은 매화와 군자가 공유하고 있는 덕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동지섣달에 피는 조매의 한매, 동매, 설중매 등 가장 다양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분에 좀 있는 걸 그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그 매화라고 하는 것이 화분 속에 있을 때 그 겨울에 저기 그 피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밖에서 그걸 핀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노력과 공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동지섣달이니까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12월 음력 12월이니까 그때 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선비와 어떤 환유, 은유의 세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화분에 있는 것으로서 모양을 담아서 그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형태로 그리는지 좀 천천히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놓고 인내를 가지고 보시면 아마 작품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형이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그림 속에 어떤 모양을 잡아나가는 과정 중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말을 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감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느긋하게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여기에 청화백자를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그려봤잖아요. 청화백자 같은 거,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고 그리면 수월하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시죠.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서기로 운집한 구름의 문양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넣게 되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뭐 제가 말을 하면서 그리는 어떤 와중 중에 이 무늬를 때로는 제가 생각하지 않은 무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붓이 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리시다가 좀 대칭이 안 되는 거나 어떤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청화를 그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신경 써 주신다면 여러분도 이 그림을 그리는 저의 의도를 파악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생각이 없이 그린다는 거예요. 즉, 기능적으로만 그릴 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내가 생각을 하고 그리면 이걸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그림에 대해서 애잔 좀 이렇게 깊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주 간단하죠. 어떠한 걸 그리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물에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은 관찰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생각을 하고 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 없이 그리거나 그린다는 뜻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 나는 오늘 구름을 청화백자에다 한번 넣어보겠다. 그런데 떻게 생겼을까? 민화에서 했을까? 아니면 문인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구름을 처리했을까? 옛날에 강세왕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또는 김웅도 선생의 작품 속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왔었다. 이러면서 그 파도, 운문 이런 것들은 물결 무늬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해가지고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림을 그리실 때 꼭 옛분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쯤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서예 하시는 분들은 임서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임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뭐냐? 게을러서 그런 거고 또 선생님들이 지도함에 있어서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작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색감은 좀 이따 넣을 거고요. 저는 일단 매화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화가 내려오는 형체를 취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때 매화의 어떠한 힘이 분매이기 때문에 좀 분매에 어울리는 형체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옹이도 있고요. 옹이가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음. 저 이렇게 그릴 때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생각을 없이 보면 아, 지금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아,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울퉁불퉁 신경을 쓰면 아, 분매의 느낌이 나죠. 이제 제가 바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분매의 느낌이 나서 여러분들 누구라도 다 자연스럽게 한번 이런 걸 해보시게.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아, 매화 그릴 때 그냥 일필로 쫙 그리는 게 멋있지 않느냐. 아,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설중매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설중매가 어때요? 동지섣달 설중매가 인구의 세월을 견뎠잖아요. 매화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월을 견뎌내기 때문에 그 선비들이 좋아하고 그 인내성 그런 것에 그러면서도 조개성 가장 먼저 피는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한독립을 가장 에, 이렇게 매화의 그 내한성을 또 이렇게 환유성을 이렇게 좀 표현해 봅니다. 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저는 가지만큼은 너무 길쭉길쭉하게 그리지 않겠습니다. 왜? 매경항고 발청량이라고 매우하는 한고 아주 차가운 계절에 그 괴로움을 겪고 난 후에야 어때요? 그렇죠. 향기를 더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 마치 바로 막 새 가지처럼 그리면 그렇죠. 새로 막 지금 난 가지처럼 그리면 이게 그런 느낌이 안 들겠죠. 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막 엮어져서 나오는 모양새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꽃은 좀 이따 그리고요. 밑에 받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받침에 저는 그 나무 받침이 있죠. 이 청화 백자를 받치고 있는 나무를 여러분하고 어떤 느낌으로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여러분들 혹시 집에 보면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서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식탁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서탁 같은 나무 받침.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 놓고 나무 뿌리가 막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한번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요거는 이렇게 받쳐주는 의미가 좀 있겠죠. 이렇게. 어? 그래 놓고 색을 좀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명암을 너무 의식하지는 마세요. 명암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칠하세요. 명암을 너무 의식하면 문인화가 아니라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한국화가 돼요.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저는 최대한 색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 나무가 마르기 전에 이 저기를 넣을 거예요. 명암선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 나무의 선도 살고 또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 뿌리나무목으로 받침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서로 연결도 해주고 뿌리에 튼튼하게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너온 건 건너와야죠. 뒤에서 살짝 넘어간 건 넘어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 밑은 이렇게 강하게 딱 받쳐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뒤로 살짝 넘어간 것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해봤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안정감뿐만 아니라 그리면서 재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림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뿌리 공예처럼 해놓은 받침을 한번 사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 중에서 지금 청화 있죠. 청화도 색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청화를 색을 넣어줄 때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약간 튀어나온 부분에는 흰색 호분을 섞어가지고, 워낙은 제가 호분을 이 문인화나 어디에선 호분을 제일 나중에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무늬 중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씩 조금씩 넣어줍니다. 한 번에 다 칠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그래 놓고 어두운 부분은 확실하게 어둡게 음을 줍니다. 그 청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을 넣어줄 때 확실하게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지금 보십시오. 이쪽 부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넣어줘야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어둡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넣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간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색을 하면서 살짝씩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예,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면 조금 더 깊은 맛이 나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색을 넣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넣고도 밝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매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때 피는 매화 중에 백매를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선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이때 피는 매화 중에 하얀 고고한 모습의
그 백매화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바위 같은 데에서 난 것처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백매화 꽃을, 그것도 너무 많이 그리면 재미가 없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좀 적게 그릴수록 멋있습니다. 어? 이렇게 적게 그릴수록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수술을 하겠습니다. 너무 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툭툭 던지듯이 그러면서 매화가 겨울을 탁 잘 지낸 그 버티고 탁 견뎌낸 그 장함과 고상함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충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이것이 매화의 그 설중매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화제를 얼마든지 뭐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 매화의 명칭이나 수식어 이런 것들은 환유계에 우리가 그 메타포라든가 좀 어떤 그런 거에서 연유하지만 이 매화를 군자로 보는 것은 화품과 인품이 서로 유사한 데서 온 비유예요. 하지만 그 매화가 선비와 동일시되는 것은 유사관계와 근접관계가 즉 은유와 환유가 결합된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에 굴하지 않고 꽃을 피우는 매화가 가난을 극복하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 가난한 어떤 선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유사관계죠. 하지만 뜰에 심은 어떠한 매화나 또는 매실 분재가 글을 읽는 선비 곁에 항상 부처럼 놓여있는 매화의 선비의 상징물이 된 것은 근접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그 유사관계뿐만 아니라 근접관계로서 이 분의 딱한 설중매를 그려서 여러분에게 그 올 봄의 어떤 새로운 한 해의 강인함을 여러분에게 전해줬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분과 같은 색 있죠. 분, 화분하고 같은 색으로 여러분한테 힌트입니다. 이렇게 이 꽃 주위에 이렇게 라인을 넣잖아요. 그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고고한 학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채색법 중에 이렇게 단목 처리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치 눈에 있는 거나 어떤 그런 영향의 그 눈의 착시 현상도 일으키고 조금 더 이 분과 청화백자와 이게 잘 어울리게 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야, 여기까지가 오늘 설중매의 여러분과의 수업이었습니다. 여기에 설중군자라고 쓰면 그야말로 오늘의 모든 그게 되겠죠. 제가 설중군자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